안녕하세요. 하루본범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정책이 발표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관계된 영상들이나 뭐 블로그 이런 자료들은 많은데 조금 그래도 미비한 점도 있고 또 내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상생 임대인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 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5% 이하로 올리면 임대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그 세제 혜택의 폭이 굉장히 크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상생 임대인의 개념이 등장한 거는 2021년 12월 21일 상생 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분부터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이렇게 나오죠. 이때부터 임대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상생 임대인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하고 오른쪽 이 기준이 조금 다르죠. 이 오른쪽이 개선이 된 내용이에요. 보시면 상생 임대인의 개념은 직정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 인상한 신규 계약 체결 임대인입니다. 개념은 똑같고요. 원래 시행되던 기준은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고 그 다음에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만 해당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임대 개시 시점에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들과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이런 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혜택은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 인정. 이게 기존의 혜택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완화해서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비과세 조건을 받고 싶은데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지 아닌지 그걸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조정지역이 아니라면은 2년 거주 요건이 필요 없으니까 괜찮은데 조정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이거를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한 혜택이죠. 그리고 장특공제도 여태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1세대 1주택 장기보육 특별공제 적용을 위해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답니다. 이것도 굉장한 혜택인 거죠. 그리고 적용 기한을 기존에는 2002년 12월 31일, 원래 올해 말까지 이 상생 임대인 제도가 끝나는 건데, 이걸 2년 더 연장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적용 기한을 늘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처음에는 굉장한 혜택이다. 일단은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거주를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주하지 않아도 이런 요건만 갖추면은 비과세를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샅샅이 뜯어보면 좀 지켜야 할 테두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딱 나오고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너무 질문이 많아서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먼저 여기 신문 10답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으로 이 기재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에 좀 많은 답이 있어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다주택자들이 주택이 여러 채가 있는데 이 여러 집을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니죠. 마지막에 다 팔고 1주택이 되면 그 1세대 1주택 마지막 남은 그 주택을 매도할 때 준다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에 나오죠. 임대 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 임대주택 양도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A, B, C 주택이 있으면 다 과세. 그리고 이 C주택만 상생 임대인 주택인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상생 임대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년 거주 시 비과세 요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상생 임대인 제도가 아니면 우리는 비과세 요건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2년 거주 시 1세대 1주택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거주를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거주를 못하더라도 상생 임대인의 조건을 만족하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죠. 핵심은 그겁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한 주택을 남겨라. 그 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상생 임대인의 조건을 만족했을 땐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질문이 많은 부분인데요.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여기 답변에 뭐라고 나오냐면 임대인이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맺는 주택이 바로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합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면 제가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죠. 기존 전세 계약을 승계를 합니다. 그럼 승계된 이 계약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세 만기가 예를 들어 2022년 9월 30일 이렇게 치면 저는 이때 잔금을 하고 매수를 완료했지만 이 전세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이 전세 승계는 이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기가 지나면 이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던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겠죠. 그러면 이 새로운 이 사람과 전세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이 기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기존 계약을 하죠. 기존 계약은 2022년 9월 30일에 시작되고 2년이 지나면 2024년 9월 30일이 됩니다. 이때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이 바로 상생임대인 계약이 되는 거죠. 상생임대인 계약이 2024년 9월 30일이고 이때로부터 2년이 지나는 동안 이 임대인이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전세를 끼고 샀잖아요. 이때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계약을 직전 계약이라고 봅니다. 직전 계약은 2년이 되어도 되고 최소 1년 6개월은 지나야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 이하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 임대인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3년 6개월을 5%한 번만 올리고 이 계약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고 그 원래 계약을 했던 기존 임차인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임대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임대인은 동일 인물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의 임대를 인정해 주는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사이에 상생 임대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5% 이내로. 그러면 예를 들어 만기가 2022년 9월 30일인 집을 내가 세를 끼고 삽니다. 세를 끼고 사면 이거의 만기는 2024년 9월 30일이 되겠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2024년 9월 30일은 이 기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하는 계약은 상생 임대 계약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만기가 2022년 9월 30일인 집을
제가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합니다. 그럼 이때 전세가 만기가 되고 이때 새로운 계약을 맺고 2024년 9월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이때가 직전 계약이 되고 이때 또 다시 2년을 계약을 연장을 하면 5% 이내로 올리면서 이게 상생 임대 계약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기가 2023년 5월 30일인 집을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합니다. 그럼 이 집의 만기가 2023년 5월 30일에 끝나고 이때부터 다시 신규 계약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전세 끼고 산 이 집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거고 그러면 23년 5월 30일부터 2년이 지나면 25년 5월 30일이 되는데 이때 계약을 하면 이 기간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죠. 24년 12월 31일까지가 그 인정을 해주는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만기가 오래 남은 물건은 전세를 끼고 사면은 안 되는 거죠. 상생 임대 계약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당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따져보셔야지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괜히 갭 투자했다가 세입자와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이게 2024년 12월 31일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가 그런 설명입니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승계받은 임차인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 매입 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자가 된 다음에 처음 맺는 그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고 그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최소 1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이 맺는 계약이 상생 임대인 계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질문을 보면 여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이 사이에 간격이 있어도 되나요? 있을 수 있죠. 공실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몇 개월 공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주는 거고 또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하면 아까 2024년 12월 23일까지가 인정에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12월 23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안에 계약금을 받으면 그거는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받으려면 좀 계산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인정이 되나요?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것도 5% 이내로 올려준 거니까요.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되나요? 이것도 당연히 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도 공적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5% 이하로 올리고 그거보다 더 빡빡한 규제 속에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보는데 여기 호별로 양도할 경우인 경우에 각 호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주택을 양도하는 거는 이 전체 주택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상생 임대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이라면 이걸 좀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각 호별로 다 5% 이내로만 올리는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의 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의 임대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1년 6개월과 2년은 무조건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나면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언제였든 상관없이. 인정이 안 되는 거는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8개월, 1년 2개월, 다 1년 6개월 이하로 살았을 때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하일 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1년 6개월은 살아라. 그래야 직전 계약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다음에는 1년 6개월 살고 그 다음에 상생 임대인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2년을 살아라. 이런 얘기죠. 실제 임대 기간 2년 6개월도 인정, 2년 2개월도 인정, 2년도 인정, 2년 이상은 살아라. 그런 얘기인데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1년, 1년 6개월이면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살고 또 5% 이하로만 올린 다음에 2년을 살게 하려는 의도인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3년 6개월 동안에 안정된 전세를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제도인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질문은 5% 이하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렌트홈에 들어가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 인터넷에 렌트홈을 들어가면 여기에 임대료 인상률 계산을 딱 치면 여기 자동 계산이 돼요. 여기가 임대보증금이 예를 들어 5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변경 전에다가 임대보증금 5억 치고 변경 후에 이거를 전월세로 전환하거나 했을 때 예를 들어 변경 전에는 5억이었던 집을 변경 후에 5천만 원에 얼마, 월세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누르고 인상률이 지금 여기 5%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거는 이 사이트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전세 5억인 집을 5%를 옮겨서 전월세로 전환했을 때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월세가 이 정도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 올려받는 금액이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내가 넣고 싶은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올리면은 내가 5% 인상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전세에서 전세를 올릴 거면 간단하죠. 예를 들어 5억을 5%만 올린다. 그러면은 5억 곱하기 0.5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간단한데 이렇게 월세로 바꿀 때는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계산하려면은 오류가 나기 쉽거든요. 렌트홈은 나라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시해주는 폼에 따라서 넣어주면은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임의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내가 넣고 싶은 숫자를 넣고 임의대로 한번 돌려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숫자대로 올리면 실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상생 임대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잘 계산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대충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그러면 과연 이 상생 임대인의 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이면 어떤 입장이고, 내가 다주택자이면 어떤 입장이고, 내가 좀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면 어떤 입장이고, 이런 다각적인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